안녕하세요.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김치윤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딱 정각에 맞춰서 세션을 시작하겠고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2시 목소리 잘 다들 들리시죠? 다들 들리시면 채팅방에 뭐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채팅방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김치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메이션 애니어의 김환일입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인 웨비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유스럽게 하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처럼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요. 채팅방도 저희가 이제 자유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발표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계속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즉각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을 좀 공유를 드리고요. 잠깐만요.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세팅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이 됐네요.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첫 라이브라서 조금 이런 일들이 있네요. 네.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효과적인 자동화 RPA 확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체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먼저 진행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김치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9년도 1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RPA 업계에서 3년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ISR,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 랩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매니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제품 소개했던 것들, 그다음에 아주 중소 중견기업, 지금은 이제 대기업분까지 여러 기업들을 제가 이제 좀 맡아왔어요. 맡아오면서 3년 동안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치나 고객들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이제 김한희 부장님은 파트너 이네이블먼트 매니저인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어에서 파트너 이네이블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환일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사용을 해서 실제 고객사분들 프로젝트를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3년 동안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큰 규모까지 확산하는 데까지 도움도 많이 드려봤고 그리고 작은 규모에서 머물러 있는 경험도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확산하면 도움이 되고 좋아지는지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뭐 벤더사 직원 뭐 이런 외국계 회사 직원들과 달리 뭐 파트너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파트너 사이드에서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직접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겪고 있는 고충, 프로젝트 시의 고충, 그리고 RPA에서 확장의 한계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확장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이제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오토메이션 애니어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분들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서 파트너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프로젝트부터 해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네요. 오늘 그 아주 정형화된 뭐 장표를 가지고 진짜 현실에 맞는 얘기들을 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크게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전이, 뭐 저희가 RPA 확산의 전이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확산이 왜 어려운지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COE, 그래서 이제 사무국이라고 하죠. 이런 운영 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즌 디벨로퍼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민 개발자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확산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워크포스 전이,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왜 어려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 전이는 이제 세 단계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적용 범위 구현 단계에 따라서 베이직, 어드밴스, 매추얼 이 세 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3개월 내에 우리가 이제 파일럿 조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베이직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기 적용 가능한 기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공통 업무, 사용 가능한 업무, 그리고 빠른 ROI 효과에 집중하는 걸 하는데요. 보통 이제 5개에서 30개 봇, 여기서 이제 봇이라고 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말하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30개라고 딱 했을까요? 뭐 15개, 20개도 있는데. 네. 보통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파일럿을 실행을 하실 때 아무래도 예산이나 그리고 이거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특히 프로젝트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처음 많이 잡고 실행을 하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잘 성공했을 때 그 다음 확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성공을 조금 만약에 좀 어렵다.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확산으로 좀 어려워지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은 봇 개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고객사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벤더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게 한 30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공통 업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태스크에 집중한다고 했는데요. 좀 복잡한 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뭐 효과는 더 잘 보이고 돋보이지 않나요? 근데 왜 공통 업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간단한 태스크를 예를 들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RPA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도입을 시작한 파트너사 그리고 수행을 하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아직 고객사에 대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고객사마다 특성 있는 이런 보안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런 좀 거버넌스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소형화된 작은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성공적으로 RPA가 진행이 된다. 우리 회사에서도 RPA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정의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홍보를 하게 된 다음에 확산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보면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먼저 풀어야 100점 맞는 첫 단계듯이 네, 여기서도 쉬운 것부터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30개가 좀 맥스 한계라고 보시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 30개 이상, 뭐 50개, 100개를 하셔도 되는데 30개라고 제가 약간 기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처음부터 막 10명의 개발자가 5개월, 1년 동안 하게 되면 물론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시작을 하실 때 너무 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시면 처음 업무를 발굴하시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공통 업무를 수집하시는데도 어렵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운영 모델을 아직 설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확산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혹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윗분들께 효과 없네 저거 잘못됐네라고 이렇게 낙인되면 그 다음 진행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좀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요게 잘 넘어가면 이제 스케일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30개에서 150봇,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나 패키지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이해를 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RPA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테마를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서별 테마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테마도 있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테마를 잡고 가는 고객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파일럿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파일럿 단계에서 스케일로 넘어가시는 과정이 생각보다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냥 필요로 인해서 일부 부서별 몇 개 업무 또는 특정 부서의 몇 개 업무만 도입을 하셨다가 그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뭘 해야 되지? 그럼 이제는 이게 좀 점점 개수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걸 좀 고민하시게 돼요. 이제 그 단계 때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확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그게 좀 어려워질 경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하실 때는 어, 조금 더 다양한 업무 그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보다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자동화, 현업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서 편리할 이런 업무들을 좀 추려내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COE 체계, 운영 체계 만든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겠네요. 이게 뭔가 거버넌스가 있고, 그런 조직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그런 패키지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모듈 단으로 이게 확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RPA라는 것들은 이미 아마 지금 와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도입을 하셨거나 계획에 갖고 계실 텐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이 필요하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솔루션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RPA라는 것들은 한번 개발해냈고 영원히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 시스템의 UI가 변경됐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프로세스가 변경되면 RPA 프로그램도 같이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그런 체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COE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다 보면 개발했는 게 안 돌아가요. 멈췄어요. 그럼 이제 안 쓸게요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산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의 주체를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 어떻게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나오면 전사 확산을 위한 신규 케이스 발굴 또는 이런 발굴 방법론, 저희는 이제 보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론들이 다 체계가 되고 주체적으로 좀 움직여야 확실히 확산이 좀 빠르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를 발굴하고 RP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를 사실은 저희는 워크숍을 통해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업무가 자동화되는 게 가장 좋은지는 현업분들,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스스로 체계화해서 확산해 나갈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트랜스폼 단계가 됐으니까 이제 조직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점점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RPA 전환도 하고 뭐 엔드투엔드 자동화도 시행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적용 기술 고도하고 뭐 표준화하고 신기술 트렌드 적용하고 이런데 여기에서 기존 체계를 계속 갖고 간다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스케일 확장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단계로 프로젝트 단위로 좀 많이 업무를 진행을 하실 거고 30개에서 100개, 150개 업무를 파트너 또는 저희와 함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현업분들의 불만은 내 건 언제 해줄 거야? 왜 내 건 안 해주죠? 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ROI가 안 나오는 업무 그리고 조금 너무 개인적인 업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로 확산해 나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말하는 시티즌 디벨로퍼 현업분들께서 직접 일부 아주 간단한 업무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시고 그분들께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확산해 나가면 아무래도 전 부서 전 업무 대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30개 봇이 거의 임계점인데 저희가 보니까 어드레스 단계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고 지금 표에서 보시면 100개, 500개, 12,000개 봇까지 하려면 운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앞서서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그 운영 모델에 크게 5가지 저희는 이제 전략 거버넌스,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성과 측정, 변화 관리, 기술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략 거버넌스인데요. 확실히 조직 있고 거버넌스 있고 그다음 책임 역할, R&R이 잘 돼 있는 데는 확실히 빨리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대형 기업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RPA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시작 단계부터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잡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업무 발굴, 선별, 개발, 배포 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를 전략 단계에서 이미 수립을 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연관되고 이제 3번의 성과 측정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RPA 세일즈를 시작했을 때는 보통 시간 절감만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절감보다는 대체 효과? 그렇죠. 실제로 이제 로봇을 뭐 채용한다는 개념을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실 때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ROI, 이 도대체 RPA 도입해서 얼마나 업무를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RPA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질적인 사람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온전한 업무를 전부 다 RPA로 대체하는 건 좀 어렵고요. 여러 부서에 여러 사람의 업무를 일부 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자동화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욱더 많은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중요한 것들은 이 업무를 사실 누군가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보다 RPA를 도입하면서 못했던 업무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더 많은 업무를 하면서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10,00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100개밖에 못하고 10만 건을 해야 되는데 뭐 50개 하면 사람이 지쳐서 못하고 또는 그런 업무 때문에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야 되는 한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RPA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기에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인 정확도 향상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입 프로젝트를 뭐 주도하는 조직은 예전에는 이제 뭐 일반 부서, IT 부서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요즘에는 두 부서가 합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조직하는 게 요즘에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외 처리가 많아도 다 커버가 가능하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일이긴 한데요. 패턴화되지 않은 부분들 예외 처리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단 언제 가능하냐면 만약 이 업무가 매일매일 발생되는 업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만약에 이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모두 커버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업무인데 예외 처리를 모두 해야 된다 하면 현재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 5개월 정해져 있는데 5번 발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5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티즌 디벨로퍼가 같이 함께 육성이 되면서 본인의 업무를 예외 처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하다 보면 모든 케이스를 예외 처리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예로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팝업 개수가 이런 분기나 다르게 나와서 50개 이상의 팝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다행히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예외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화 관리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뭐 전사 홍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RPA가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부 홍보, 사실 대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 홍보, 사내 내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업무가 이번에 RPA, 특히 첫 번째 어떤 업무를 도입할 때 키 업무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업무는 무조건 성과를 낸다. 이 업무가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사내 뉴스에도 좀 홍보를 하시고 전차적인 이런 뭐라고 하죠? 그 호응도, 네. 그죠? 반응을 이끌어내야 네. 그 다음 그러면 나 이 업무도 좀 다음에 좀 해주세요. RPA 도입했어요. 그럼 제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넥스트 스텝의 과제 발굴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변화관리 홍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마지막에 기술 지원 관리는 좋은 파트너사하고 역시 태스크포스하고 잘 해서 기술 지원 관리도 수준도 잘 정해놨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파트너사 그리고 기술 지원이 되는 파트너사 그리고 이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벤더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보시면 핵심 아젠다들을 이렇게 뽑아놓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베이직 단계는 저희가 더 뭐 아주 간단한 수작업 키인, 대량 데이터 키인하고 효과 발굴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것들이 같이 돼서 이제 스케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사실 도입 단계에서는 RPA가 내 업무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진짜로 나를 대신할 수 있어? 라는 의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부분만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업무에서 일부분을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어드밴스 단계에서 내 업무도 자동화도 확산하는 업무를 좀 고도화하는 거죠. 그런 단계로 다녀가는 건 좋고요. 그리고 수작업 키인 업무, 아무래도 조금 쉽고 반복적인 업무를 이 단계에서 주요 업무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아,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편리해졌구나를 느끼게 돼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대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업무들이 초기 단계 이제 ROI가 잘 나오다 보니까 네. 확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최초에 뭐 현업이 주도를 하든 IT가 주도를 하든 확산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추진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 모델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거버넌스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 인력 기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운영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업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구축을 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구축 단계에서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를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네. 도입 단계부터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도 해드린 고객도 있고, 네. 뭐 그 조직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개 본, 200개 본, 300개 본 늘어날 때마다 이제 그 규모도 이렇게 정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산적 워크포스 이제 적용하게 넘어가면 이제 전담 조직 하에서 이제 운영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 자동화 및 신기술 검토까지 되고, 진짜 이때 이제 뭐 챗봇을 연계하는지, IQ봇 같은 지능형 OCR 같은 것도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 매출형 단계 가면 죄송합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하고 통합되고 뭐 업무 주도의 상시적인 업무 자동화가 수행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업무부서 셀프 자동화. 이때 이제 시스템 디벨로퍼 얘기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드밴스 단계까지는 새로운 걸 도입할 수 있는 좀 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CR을 통해서 정말 엔드투엔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된 인텔리전스 IQ봇, 인텔리전스 OCR을 통해서 함께 엔드투엔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R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현업분께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풋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업무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RPA 보트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 어드밴스 단계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더욱 많이 확산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추얼 단계에서는 직접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개발해서 직접 하겠다라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를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조금 더 상위 엑셀을 좀 쓰시는 분들은 좀 고급 함수도 쓰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크로 기능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서 정말 좀 이 RPA를 직접 스스로 이제 그냥 업무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허들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초기에 넘어올 때 이제 확실히 조직의 문제. 조직이 없으면 정말 확산이 힘들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조직 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워크포스 COE, 이러면 이제 사무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지금 디지털 워크포스 실현을 위한 COE 이제 구성을 좀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 조직, 지원 조직, 개발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전문 개발 조직, 과제 및 분석 운영 조직, 플랫폼 서포트 조직.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조직인데 지금 재밌는 롤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현업 부서에 롤이 크게 3개가 있어요. 프로세스 오너, 진짜 프로세스 관장하시는 담당을 하고, 지금 비즈니스 스포,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소프트웨어 로봇 오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이제 요 이질적인 이제 이 현업 부서에 이제 롤들이 생긴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고객사 DT 기획팀 이런 데서 이노베이션 리드, 이노베이션 포카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RPA 로드맵을 관장하고 신기술 도입 전공하고 이런 중앙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현업분들 롤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오너,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동화할 것이냐 이런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전에 가시면 조금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같이 그 COE 조직이 안 들어오고 뭐 아예 따로 놀든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고객사분들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너는 그냥 RPA는 내 거 아니고 그냥 내 업무 자동화 한다니까 일단 프로세스 이렇게 돼요 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업무는 현업부서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나중에 정말 RPA를 어느 순간 안 쓰게 되셨을 때 다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RPA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난 모르겠어요.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화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업무가 실질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업무 담당자도 바뀌시거든요.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럴 때 이 RPA 업무도 같이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추가적으로 자동화 사람과 이제 봇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프로세스 오너분들께서 이제 RPA 넘겼으니까 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비즈니스 스포,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했는데 저분들도 보면 이제 현업분들의 요청사항이나 아니면 중간에 변경 과정을 누군가는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표해서 운영팀이나 여기 기획팀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쏟아지게 나오면 이게 이제 변화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런 역할들이 좀 생깁니다. 확실히 이제 현업의 롤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비즈니스의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을 일부 회사, 일부 팀에서는 그 팀장님들께서 하세요. 그러면 약간 내가 컨택 포인트야 나한테 얘기해.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현업 진짜 실제 이 업무를 안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갖고 그렇죠. 네.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RPA도 RPA 이렇게 하는 거야? 현부도 모르면서 좀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프로젝트 하는데도 조금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단계가 되면 현업부서에서는 정말로 이제 RPA와 현업 업무자들과의 실질적인 컨택 포인트를 한 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티즌 디벨로퍼의 약간 위 단계에 한 분이 계시면서 같이 이제 RPA랑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정도 이제 부서에 전담으로 주시면 아무래도 확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 만날 때 막 30대 말, 30대 중반에 이제 스폭 정도로 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딱 맞네요. 네네. 지금 질문이 왔는데요. 현업분들은 업무 프로세스 전대로 앞에 큰 관심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가 방금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지금 이 현업과 같이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스폰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윗분 스폰서가 있으면 이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0대 중반 정도를 그런 사람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이러면 좀 귀찮아하시는 거가 있어서 네.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분들은 업무 프로세스 전달해주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일단 좀 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업무 시작과 끝을 현업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손 뗐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RPA 최종 결과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일부라도 개입을 하실 수 있게 초기에는 이게 롤을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상적인 이제 조직을 만들기 못하는 환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DT팀, 정보기획팀 이런 팀이 이제 이걸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COE 이노베이션 리드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고객사에서 전반적인 DT를 중심하는 팀이 결국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팀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업이 없으면. 되도록이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ROI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충돌을 하실 분들 이제 C레벨 분들 이게 필요하냐, 진짜 가져가야 되냐 할 때 그런 걸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어떻게 확산을 가져갈지 그냥 단순하게 RPA 몇 가지 업무의 자동화가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아무래도 이 워크포스를 실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 이노베이션 팀이 뭐 과제에 대한 신기술도 다 리뷰하고 하지만 그런 그
태스크포스의 헤드로서 이제 윗분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고 내부에 이제 홍보도 담당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조직들을 가게 되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풀세트로 가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드, 매추어 이렇게 세 단계로 이런 식의 이제 조직들을 저희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베이직 단계에서는 보통 현업부서 주관이 될 거예요. 앞서서 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현업부서 또는 IT 주소 이렇게 아주 지역적인 사업부서 주관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케이스 확보하고 뭐 자동화 스킬 확보하고 ROI 빨리 뽑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퀵인 가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확산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베스트 프랙스 구현하고 거버넌스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나오고 여기 보시면 센트럴라이즈드 모델에서 전담 조직 기반의 중앙 집중형 모델로 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지원 체계도 마련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 수행 역량 강화까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추어 넘어갈 때 넘어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다 준비하고 이때부터 현업들한테 다 이건 해야 되고 밑에 보시면 뭐 업무 연속성 해야지 코그니티브 신기술 뭐 AI 기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요 단계에 있는 고객분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이 지금 어드밴스 이제 지금 RPA가 국내에 도입한 지 벌써 이제 거의 4년 차가 되면서 베이직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어드밴스 단계까지는 오신 고객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RPA를 위한 담당 부서도 많이 생기고 있고 담당자도 많이 채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몇 차 단계로 넘어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에 계속 부탁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교육 수행을 가능하게 하셔야 아무래도 전사 확산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RPA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우시고 직접 운영도 해보시면서 그다음에 향후 확산 방향이랑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RPA가 어떤 건지 전사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5명에서 10명 현업 담당자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업한테 많이 이관을 한 케이스예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24개월 마일스톤, 뭐 36개월 마일스톤 이 정도 다 이제 이 RP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조직으로 많이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추얼 넘어가면 이제 100명 이상 현업 담당자니까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시티즌 디벨로퍼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7, 800명 교육 받으신 분들 네. 있죠. 지금 아마 시티즌 디벨로퍼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한 1000명 가까이 정말로 받으셔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계세요. 직접 쓰고 계시는 고객들이 국내에도 계십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직접 개발을 하고 실제로 저희 과정에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 과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수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CDP 체제라 그래서 이게 시티즌 디벨로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페더레이션 그래서 이제 뭐 확산 분할 모델이라고 이게 말을 하겠네요. 네. 네. 일부 지금 저렇게 확산까지 이루어지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초기에는 저희한테 받으시고 그 중에 일부 뛰어나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트레이너가 되신 거죠. 그래서 추가 확산, 사내 교육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교육받으신 분들이 10명, 20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0명, 1000명, 500명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STP, 스트레이트 투루 프로세싱이라 해서 이제 자동화 구간을 향상하는 방안, 엔드-투-엔드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고 있겠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만 이 조직들을 보면 사업부 단위는 당연히 운영체제 심플한 게 간단하고 한 게 장점일 거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게 단점인데 단점은 확실히 확장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 확실히 네. 조직이 없고 네.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였고요.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집중 모델로 가면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자동화 솔루션을 중앙에서 막 공급하고 배포하는 건데 스킬 확용도 어떻게 보면 전문 개발자가 붙어서 하니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단점으로 보는 게 프로세스 우선순위 경쟁 과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발굴을 할 때 여러 부서에서 이제 중앙 집중 모델, 이제 중앙 부서에서 업무를 수집을 합니다.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막 하고 수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ROI에 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우선순위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업무 분명
그 업무 담당자는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아 이건 이번에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부 너무 개인한테 국한된 업무는 그것도 다음 차수로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사실 2차, 3차를 넘겨가는 이런 그래서 계속 누락되는 자동화가 되지 않는 그러면 이제 고객 현업 담당자가 왜 내 건 계속 안 해줘? 해달래도 안 해주잖아 하면서 좀 불만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협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스코프에 있어요. 몇 개월 동안 몇 개 과제밖에 못한다라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경쟁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집중 운영팀으로 의존도가 계속 향상되니까 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죠. 어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일스톤이라도 좀 정해놓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히 배분할 텐데 이제 막 확산하겠습니다 하고 무작정 다 받아버리니까 네, 이런 또 문제점이 있네. 그럼 결국은 연합 모델로 넘어와서 이제 다 지역적으로 분배를 결국은 해줘야 되는 숙제들이 다 나오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모두가 이제 내 업무가 다 자동화가 되고 있구나를 느끼실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연합 모델이 되었을 때고요. 아무래도 지금 초기에는 사업부 단위 모델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팀이 직접 발주를 네. 하신다거나 재무팀이 직접 발주를 하셔갖고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 가장 리스크는 사실 업무 뭐 프로젝트는 잘 돼요, 잘 되는데 가장 리스크는 그 일반 부서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보안 부서 또는 IT 부서와 협조를 이루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아무래도 RPA는 다시 이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입니다. RPA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지만 사용자 입장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업 사용자랑 똑같은 것들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부서와 IT부서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업부서에서는 좀 그거를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합 모델에서 장점이 되는 표준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 중앙집중 모델에서 먼저 세팅을 다 하고 넘어온 지식들을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 책임도 다 세팅하고 규정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세밀함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중앙 집중 모델의 이제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게 사실은 RPA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는 아닌데 RPA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중앙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산이 아무래도 그것 역시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한정적인데 운영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150개, 200개 늘어나면 네. 너무 좀 힘드니까요. 그리고 현업 업무 부서마다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업분들은 중앙부서한테 넘기면 이제 내 업무 아니야. 중앙부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이제 연합 모델로 넘어가시는 게 확산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중앙집중 모델 넘어가고 연합 모델 넘어가면서부터 저희하고 이제 그런 거버넌스나 아니면 이제 로드맵 짜는 거나 이런 것들에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네. 지금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오시면 이런 그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RP를 도입을 하면서 뭐 전체적인 뭐 인건비 감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전체적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사실 많이 불만을 표하시거든요, 고객사분들께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에 편중된 이런 것들 의존도를 조금 분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OE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운영에 미숙함도 있지만 이제 뭐 지금 예전처럼 세미나 다 끝나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질문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시면 방송 도중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확산을 하려면 현업한테 시티즌 디벨로퍼, 현업 개발자, 담당자들 이렇게 하는 확산 모델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티즌 디벨로퍼가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동화 과제 수하고 ROI를 비교해 보면 지금 SI성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는 맨 윗단에 저 정도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RPA 개발자로서의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개발 지식을 다 서로 나누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배포 관리 효율성들이 또 이제 같이 증가를 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자동화 대응. 아까 그 우리 중앙집중 모델에서 그 경쟁들이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현업분들이 해결해 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동화 과제 수하고 액티비티가 이제 점점 확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 거버넌스 통해서 우리가 COE에서 미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리스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감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면서 품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 뭐 RPA 민주화 예전에 말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 디벨로퍼가 왜 필요한지는 확산을 위해서는 결국은 현업한테 어느 정도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이제 개발이다, 디벨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생각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나는 문과고 개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개발을 어떻게 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처음 엑셀은 어느 순간부터 막 안 배워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오피스에 대한 뭐 파워포인트도 어느 순간 쓰고 있고 쓰다 보면 조금 더 고급 함수도 쓰고 고급 기술도 쓰게 되면서 나의 스킬이 향상됐고 또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으시면 내가 아는 기능 내에서만 사용을 하면서 편안하게 사용이 되셨거든요. 이제 오피스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PA 툴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현업분들께 녹아 들어갈 거다. 그러기 위해선 일부분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좀 리스크나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 RPA 툴을 이용해서 엑셀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도 좀 적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중간 질문이 나왔는데, 뭐, 개발하다가 구현이 어려워서 개발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케이스는 또 너무 많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RPA는 GUI를 통해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일부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모든 걸 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값도 가져올 수 없고 화면도 스크린도 막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이런 경우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사용하고 있는 레거 시스템과 RPA 프로젝트 하는 부서와 함께 좀 협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레거 시스템에서 이 정도를 개선을 해주고 RPA는 이런 식으로 가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을 맞는 상황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또 RPA를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보안으로 아예 막으면서 별도로 이 RPA PC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끔 막고 예외 사항으로 이런 뭐 스크린 캡처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외 케이스들을 만들어가고 구축하면서 자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개발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끝까지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툴이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2,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희는 고객분들의 이제 기능 요구, 개선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다음 버전에 기능이 업데이트 되기로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먼저 개발을 하고 이렇게 그 요청 기능 구현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프로젝트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툴의 좀 장점이거든요. 고객 그 기능 개선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빨리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벤더들의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뤄서 나중에 구현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360은 자바로 개발할 수 있는 자바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SDK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RPA 단계에서 구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기능으로 할 때 그 SDK를 사용을 해서 별도의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서 해당 기능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오토메이션 360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VB 스크립트를 인라인 스크립팅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A로 구현 못한 것들을 그런 별도의 이제 그 프로그램 툴로 같이 함께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파이썬을 직접 막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기술적인 요소였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디벨로퍼 넘어가면 이런 롤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COE 디벨로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개발자인데 지금 재밌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컨트리뷰터하고 지금 시스템 디벨로퍼 이렇게 나왔는데 컨트리뷰터는 아까 현업에서 보면 프로세스 오너 같으신 분, 뭐 스포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영향도를 갖고 자동화 과제를 요청하고 기록해 주시면
시스템 디벨로퍼 현업의 또 개발자가 영향도 측정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오토메이션 KPI가 따로 있습니다. 추가 또는 가점 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KPI가 이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봇 하나 개발하면 고가에 조금씩 플러스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테크사비 어플리케이션 유저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ERP 할 때 보면 우리 슈퍼 유저라는 사람이 현업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슈퍼 유저들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나 개인 작업들을 개발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순환 구조로 서로 협업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왔는데요. 네, 전사적인 과제를 추진할 때 RP, 파이썬 등 다른 설계는 용해 보는데 예. RP를 통해 기존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API로 개발하고 모든 걸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개발 시간, 너무 많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든다고 생각해요. RPA는 하나 개발하는데 뭐 짧게는 한 일주 안에도 끝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일반적인 사실 처음에 2018년, 2019년에 저희 RPA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거였어요. 아니 이거 그냥 개발하면 되지 왜 RPA 써야 돼? 네. 라고 하는 게 가장 컸는데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레거시 시스템을 여러 개를 사용해도 RPA를 사용하면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뭐 ERP 시스템, 웹 시스템, 뭐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자동화를 해야 될 때 사실 이런 것들 개발 툴로 개발을 하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RPA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인테그레이션 툴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빨리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RPA 툴을 사용을 하면 그런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저희는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업무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PI를 모두 제공하면 좋지만 API를 또 모든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API가 제공되지 않은 기능까지도 RPA로는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회사 IT 팀한테는 한번 이 기술적으로 한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세션을 가지고 하면 좀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IT 팀이 본인들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업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RPA가 해주는 걸 보면 이게 쓸만하네 하면서 이제 설득이 많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이해도 실제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IT 부서 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세요. 유지 보수도 네. 바쁘고 다른 개선도 굉장히 많이 바쁜데 일부 특정 어떤 분의 일부 업무를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거 해주세요 하면 사실 잘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전체적인 프로젝트도 너무 많고 일부 업무를 위한 자동화 이걸 왜 해야 돼라고 사실을 거꾸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RPA를 사용해서 자동화를 하면 뭐 굳이 IT 팀 분들을 겪지 않아도 자동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발 조직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COE는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이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기본 개념은 현업들한테 컨트리뷰터 그래서 디스커버리 봇이나 저희 이제 포트리스 IQ 같은 프로세스 마이닝 툴 가지고 녹화를 떠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팀에게 그냥 우리 글로벌 COE 팀에다가 넘겨줬으면 개발을 해서 뭐 아리 같은 온디멘트 RPA 서비스를 하든지 그냥 스케줄 RPA 서비스를 받는 거였다면 중간에 이제 시스템 디벨로퍼나 시스템 디벨로퍼 개발 관리 담당, 그다음에 뭐 시스템 디벨로퍼 봇 개발 교육 담당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고 현업분들이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COE 관련돼서 이제 한다면 우리 COE 디벨로퍼, 뭐 파트너사 네. 개발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전문 사내 전문 현업 개발자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 오토메이션 360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고 이 개발은 이제 스트래티지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큰 단위의 이제 ROI가 낼 수 있는 이런 자동화를 하게 되겠죠. 자동화를 하고 실제 이제 COE 어드민 그러니까 봇 운영 담당자가 저희 컨트롤룸을 통해서 본러너를 구동하는 걸로 해서 스케줄
또는 온디맨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COE 디벨로퍼 모델로 가면 시스템 디벨로퍼가 저희 프라이빗 보스토어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냥 보스토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왜 저희 프라이빗 보스토어나 보스토어를 이용하냐면 이분들은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진 봇들을 검색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봇에 미리 코드가 있다는. 우리도 개발할 때 보면 GitHub 같은 데 많이 들어가듯이 프라이빗 보스토어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타겟팅한 오토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때 진짜 중요한 게 COE 디벨로퍼가 한번 검수를 해줍니다. 한번 검수를 해서 타겟 오토메이션 승인이 나고 또는 뭐 추가해서 고쳐줄 거면 고쳐주고 해서 실제로 시스템 디벨로퍼하고 직접 사용자한테 A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 반영의 경우에는 국내 한정으로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로 반영된 건가요? 네, 저희는 그 글로벌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뭐 고객 하나하나 다 맞춰 다 개발해 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요구사항이 와서 이게 저희가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고 그게 반영된다고 하면 반영된다. 이건 힘들겠습니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솔루션인 경우에는 많이 반영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이제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로벌 지사까지도 다 통합해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능 개선이 반영 안 되는 조금 너무 그 고객사에 딱 맞춰진 그런 문제라면 저희 인라인 스크립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어가자면 시스템 디벨로퍼 모델, 이게 1차적인 시스템 디벨로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다른 점은 우리 COE 디벨로퍼가 감수해 준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점은 사실은 1차 첫 번째 이제 SI성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라이빗 보스토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개발자들끼리 이제 커먼이라고 하거든요. 공통 기능을 만들어서 공통 폴더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가져다 쓰게 개발용으로 하면 라이브러리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RPA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프라이빗 보스토어에 올리면서 일반적인 시티즌 디벨로퍼들도 함께 쓸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빗 보스토어에 어느 정도 개발 자산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네요. 네. 프라이빗 보스토어는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인 구축 내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 맞춤형 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뭐 온디맨드 형식으로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되면 컨트리뷰터 이니시에이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컨트리뷰터가 이 포트리스 IQ나 디스커버리 봇 같은 걸로 이제 직접 현업분들이죠. 이게 녹화를 하거나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센싱이라고 하는데 센싱을 하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센싱을 하고 이 내용을 이제 2단계에서 많이 이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시스템 디벨로퍼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도 이제 프라이빗 보스토어를 이용하겠네요. 이용을 하고 이 내용들이 이제 타겟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컨트리뷰터가 직접 이제 하게 되는 개인화된 봇들을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겠네요.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이 자동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현업 사용자분들이 자기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가 자동화가 돼야 되는지 굉장히 좀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가 돼? 이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디스커버리 봇 또 이제 저희가 인수한 포트리스 IQ를 통해서 현재 하고 계신 업무를 그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요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동화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번 이제 그걸 자동화로 RPA 봇으로도 전환이 되거든요. 자동화된 봇을 시티즌 디벨로퍼가 한번 검수를 하고 이걸 완전체가 된 이제 봇으로 개선을 해주면서 다시 컨트리뷰터 분께 전달을 해서 RPA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그때 이제 또 ARI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타게 될 건데요. 개발이 완료된 걸 ARI로 넘기면서 저 컨트리뷰터 분들은 ARI에서 자기가 원했던 업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COE 빌드업 할 때처럼
ROI만 따지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화두가 돼 있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네. 네, 내부 고객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자동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 모든 직원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자동화가 안 되는 업무도 아직 있죠. 뭐 네. 손으로 다 일일이 검수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한 업무가 이제 전체적인 자동화 업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인 1복 같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에 뭐 RPA 민주화가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중심의 RPA 민주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정말 엑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넥스트 스텝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 준비하고 저희 준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그 고객사에 준비할 거는 확실히 C레벨 스폰서십 네,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냥 사업부서 하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 C레벨에서 스폰서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팅 디벨로퍼가 하든 뭐 어떻게든 확산을 하든 사업부서의 이해도, 네, 정말 이 IT 부서와 사업부서가 따로 도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확한 목표와 핵심 마일스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사들 요즘에 보면 12개월 마일스톤 가지고 그 월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딱 정해서 탁탁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목표 설정 너무 길게 마일스톤을 잡는 거가 아니라 딱 목표에 맞게 부서에 맞게 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RP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뭐 사람을 대체하는 거다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같이 일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사람을 대체하는 건데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일하는 내 비서다, 진짜 개인 보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조금 사업부서에서 네.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3에서 6개월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정도는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갈 거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C레벨 스폰서십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시티즌 디벨로퍼 설명하실 때 네. KPI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굳이 이제 저희 이제 IT 뭐 공인 자격증은 저희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뭐 자격수당에 포함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사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C레벨을 뭐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 이런 것들 하는 리뷰 세션도 마련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들 이제 디스커버리 워크숍들 이런 것들을 진행해 드리고 교육 또 프로그램이나 거버넌스 할 수 있는 뭐 컨설팅 그리고 이제 규모 여정 계획하고 결과물 일정 지원해 주는 그런 서포트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패키지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은 솔직히 RP를 저희가 해보면서 알잖아요. 뭐 개발이란 게 좀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큰 허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 짜고 로드맵 갖고 가는 것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개발은 프로젝트를 직접 하는 파트너사분들의 이제 개발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인 솔루션들도 사실은 정말 많이 기능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확산을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갖고 갈지 이제 컨설팅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동화 컨설팅의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아직 그렇게 국내에 네, 많이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여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3분 남았는데요. 예, 그 질문 사항이 오늘 좀 처음에도 그렇고 이 주제 자체가 뭐 기술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질문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퀘스천 코리아로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언제든지 여기 이메일로 요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고객사에 맞춤으로 이런 세션이나 이런 그런 그 로드맵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저희 회사의 백정민 차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보시고 이제 메일로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고 아니면 편하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분들 확산과 아니면 도입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이 많네요. 네.
개발할 때 파트너사와 주로 소통하게 되나요? 이거는 개발은 개발 파트너사한테 소통하는 게 많죠. 네,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파트너사분들하고 이제 파트너사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과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만약에 정말 솔루션의 인핸스먼트가 필요하다 이러실 때 이제 저희랑 또 추가적인 소통이 되고요. 아니면은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 개발 파트너사 먼저 하게 되고, 아까 인핸스먼트 관련된 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직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컨설팅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세션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파트너사를 연결을 해드리는지 저희 내부 리소스를 쓰든지 할 겁니다. 네. 또 뭐 질문 막간 지금 한 1, 2분 남았는데요. 네, 질문 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뭐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가 아니라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 현업 담당자분들이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첫 이 주제를 하는 게 아무래도 RPA를 확산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했고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아무래도 과제 개발 발굴하는 저희 이제 포트리스 아이크라는 새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그걸 중심으로 할 건데요. 만약에 퀘스천 코리아로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주세요. 어떤 기능적인 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다음 달에 조금 세션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이번 달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메일로 question korea.automationengineer.com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또 팟캐스트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어느새 3시가 다 됐네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네, 저희가 이만 마치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